라엘 S 아파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입니다. 울산 남구 B08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고요. 남구 신정동입니다. 울산에서는 울산의 남구는 이제 강남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동이 이제 대치동 같이 가장 학군이 좋은 아파트 지역이고요. 옥동 이제 동편에 신정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정동 901-3번지 일원이고요. 최고 33층 16개 동 2033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재개발이니까 조합원들 빼고요. 일반 분양 1073세대를 일반 분양을 하고요. 특별 공급이 574세대, 일반 공급이 499세대. 이게 세대 수가 크니까 일반 공급도 많이 나오네요. 전용 42제곱미터가 13개, 59가 272세대, 732, 234, 84가 54세대, 554세대, 전용 84가 물량이 좀 많긴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4월 30일이고요. 특별 공급일은 5월 13일, 일반 공급일 1순위는 5월 14일, 2순위는 5월 16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22일, 5월 22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 동시 청약하면 부적격입니다. 계약은 6월 3일에서 6월 5일이고요. 입주 예정에는 2028년 2월. 와, 몇 년이야? 4년, 거의 뭐 4년 후 정도 되겠네요. 3년 한 10개월 후에 입주합니다. 기간은 굉장히 길게 남았네요.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이제 뭐 미분양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조정의 터널을 통과하고는 있는데 2028년 정도면 3, 4년 지나면 어느 정도 궤도 회복할 수 있겠죠. 울산, 부산, 경남, 부울경 거주자 대상이고요. 경쟁 시에는 울산 1년 이상 거주자 우선입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 실거주 의무 적용되지 않고요. 전매 제한은 6개월 적용됩니다. 6개월 동안 못 판다는 얘기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규제 지역 민간 택지 아파트입니다. 입지 한번 볼게요. 여기가 울산 대공원. 울산에서 굉장히 큰 공원이죠. 여기가 울산 대공원이고요. 울산 대공원 동쪽 문, 그렇죠? 동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엘 S 재개발 구역이고요. 옥동 이쪽입니다. 울산에서 가장 선호도 높은 옥동. 오, 어마어마하죠, 옥동. 교육의 도시, 대치동 같은 곳입니다. 자, 옥동과 그러니까 옥동 학원과를 뭐 도보로 이용하기는 거리가 좀 되는데, 뭐 차량으로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대치동도 뭐 도보 이용하면 좋지만 뭐 좀 차 타고 한 5분, 10분 가면 대치동이다. 교육 환경 좋잖아요. 그렇죠? 좀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울산에 도시철도 뭐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계획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이시나요? 신일중, 월평초, 수암초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사실 뭐 수암초나 월평초가 초등학교도 이제 뭐 학군이란 게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학교 막 그런 엄청 좋은 학교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초등학교 옆에 있으면 무난하고요. 어, 옛날에 학성고등학교 엄청나게 유명했는데 요즘 평준화되면서 좀 많이 또 죽은 고등학교이긴 합니다. 그리고 옥동 학원과 도보 이용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다. 장점이죠. 그리고 울산 대공원 바로 붙어 있다. 그래서 제가 울산에 사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뭐 울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쭤보니까 이 정도면 뭐 입지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타입 정보 한번 볼게요. 54259AB는 3베이, 3베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실에 양옆에 방 두 개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7384는 73AC, 84ACB는 4베이 판상형 구조. 73BD, 73B, 73D, 84B는 타워형 구조. 쟤는 항상 포베이 파상형 구조가 좋다고 제가 항상 선호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73AC나 84ACD 중에 좋은데 물량은 84B가 많아요. 굉장히 뭐 400 몇 세대 정도 물량이 많은데 타워형이라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고요.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1단지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찍으라면 73A나 84C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84D도 포베이 파상형 구조인데 84D는 2단지고 84C가 1단지이기 때문에 73A도 똑같죠. 73A가 1단지고요. 73B가 2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1단지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크죠. 73A, 84C가 주력 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을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73A, 84C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3베이 판상형 구조죠. 59A가 1단지, 59B가 2단지인데 물량은 이렇고요. 그냥 무난한 거실에 양옆에 방 두 개 있고 침실 2는 안방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난한 구조, 3베이 구조고요. 73AC는 4베이 판상형 구조, 가장 선호도가 높죠. 거실에 들어와서 화장실 있고 침실 1, 침실 2, 거실, 안방, 주방이 있고 여기 팬트리 하나 있네요. 팬트리가 있는 거는 좋은 겁니다. 수납 공간이 많을수록 좋죠. 욕실, 드레스룸이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73A 1단지, 그렇죠? 84C 를 하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물량이 몇 개 없네요. 그래서 73C 물량이 적어서 당첨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게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 어마어마한 단지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떨어지더라도 저는 이럴 때에는 좋은 단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완전 뭐 로또 막 이런 단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물량이 작아도 왜냐면 반대로 해석하면은요. 104개 중에 104세대 중에 12세대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다는 얘기니까 조합원들이 좋은 걸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84B는요. 물량이 많잖아요. 498세대 중에 475세대가 일반 분양이 나왔는데 왜? 조합원들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합원들이 하지 않았는 거는 물량이 많다고 내가 알 필요는 없죠.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나 가격이 엄청 저렴하다면 뭐 타워 형님이 어떻습니까? 무조건 청약을 하는데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로또도 아니고 굳이 조합원들이 하지 않은 걸 내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84C, 84D 거실, 난방 방 두 개 있고 포베이 구조에 알파룸까지 있습니다. 오, 구조 좋네. 드레스룸이 있고요. 안방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84C를 추천을 했죠. 30세대밖에 안 나오네요. 290세대 중에 조합원들이 다 선점하고 30개만 나왔습니다. 84D도 84D는 51세대 중에 28세대인데 2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단지가 크니까요. 좋은 거는 조합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조합원들이 했는 걸 해야죠. 73A 84 C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 한번, 단지 배치도는 뭐, 남서향, 남동향, 남향, 여기가 남향입니다. 그래서 84B는 또 남향 이렇게 배치된 곳도 있네요. 이게 남동향, 남서향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뭐, 동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아, 여기가 1단지, 여기가 2단지, 2단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1단지, 1단지가 크죠? 크게 모여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73A, 84C를 추천드린 이유가 1단지의 크기 때문에 크고 호베이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1단지를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73A, 84C 청약하시면 되고요. 옵션 84C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확장비 2,500만 원. 시세대로 나왔네. 안 하고 싶어도 발코니 확장은 나중에 공사하면 더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민원도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장 아쉽더라도 좀 저렴하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시고요. 시스템 에어컨 6대 830만 원 하시고 빌트인 가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입주할 때 가전 대리점 가서 하시고요. 현관 중문 150만 원 선택. 침실 2 빗방이장 130만 원 선택. 안방 붙박이장 410만 원 선택 하시고 빌트인 빼시고 거실, 주방, 욕실 스타일업은 개인 취향입니다. 정리를 하면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현관 중문, 침실이 붙박이장, 안방 붙박이장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정보, 분양가 정보 한번 볼게요. 84C로 한번 볼게요. 1단지의 포베이 파상형 구조니까 33.97평, 34평이고요. 8억 8,799. 와우, 8억 8천. 거의 8억 9천이네요. 야, 울산이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울산이 1인당 뭐 평균 내버리면 서울보다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돈 있는 지역이라서 높게 나왔겠고 주변 아파트 가격도 이렇다는 얘기겠죠. 8억 8,900 거의 8억 거의 9억입니다. 9억. 와 진짜 그럴듯하다. 평당 3.3제곱미터당 2,614만 원, 26층 이상 기준입니다. 야 가격 만만하지 않네요. 거의 뭐 9억 돈인데 그렇습니다. 와 울산 사람들 돈 많네. 자 라이얼 S. 라이얼 S면 이거 뭐 이름도 없는 건설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롯데캐슬하고요. SK 에코플랜트, SK와 롯데가 시공입니다. 대기업 건설사인데 이름을 안 붙였네요. 롯데캐슬, 뭐 SK 비움 뭐 이런 이름 안 붙이고 그냥 라이얼 S, 잠실 엘스처럼 뭐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2,614만 원, 3.3제곱미터당 평당 가격이고요. 똑같은 단지는 없어가지고 이제 힐스테이트 수암 1단지 2019년에 입주한 단지들 2018년에 입주한 대현 더샵 1차, 2차 이런 거 비교해 보면 높긴 합니다. 왜냐하면 입주 연도가 2018년, 19년이고요. ILS는 2028년 입주 연도가 1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건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샵 번영로 센트로 2023년에 입주한 아파트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입주 연도를 생각해 보면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도 있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지고요. 저도 이제 가치관에 혼란이 생깁니다. 이 가격을 인정해 줘야 되는 가격인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거 뭐 주변 시세 대비 입주 연도가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본다면 이 정도 브랜드 아파트인데 이 정도 차이라면 살짝 높아도 입주 연도 차이 감안해 보면 뭐 고분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 저분양가는 아니고 울산시 입주 물량은 뭐 전반적으로 2023년이 좀 많았고요. 2023년이 거의 와 물량 굉장히 많았는데 2024년 이후로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데 문제는 2023년에 왕창 밀어낸 분양 물량이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미분양이 좀 많습니다. 3월 기준으로 2,600개네요. 2,645. 미분양이 좀 많은 건 부담스럽습니다. 1년 전인 2023년 3월은 4,134호니까 그때보다는 줄어들긴 했는데 2,645면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서울이 뭐 1,000개가 안 되잖아요. 900 몇 개인데 물론 서울이 적은 거지. 그래도 울산이 2,600개면 더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지자체하고 뭐 정부도 좀 지원책을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미분양은 빨리 좀 소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평가를 한번 해보면은요, 입지는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지하철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서울하고 이렇게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격은 그냥 3전 좋습니다. 주변 시세 정도, 주변 시세보다 좀 높지만 입주연도 차이를 감안해보면 주변 시세 정도로 나온 것 같고요. 교통은 무난하게 이렇게 좋습니다. 세대수 브랜드는 굉장한 장점이고요. 학교 4점 좋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쏘쏘 별 3개 정도 좋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울산이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단타로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것, 청약하시는 것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중장기적으로 2028년, 2030년까지 생각을 하면서 실거주자들, 자금이 되는 실거주자들이라면 또 청약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타 목적으로는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